비만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1억 명인데 현재 10억 명, 연평균 비만 치료제 시장이 50%씩 굉장히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할 것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고비를 통해서 20kg 감량을 했었고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M&A라든지 라이센스 확보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금융자산 속에 똑똑한 투자처를 찾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머니똑똑.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삼성자산운용 안정진 ETF 컨설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알아볼 상품이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입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이미 이제 이름에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세상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게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이란 말이죠. 안 그래도 이런 상품이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 어떤 건지 간략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는요. 2월 14일에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상장한 비만 치료제 최초 ETF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네. 그 탑2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탑2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은 말씀하신 대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처럼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두 종목에 각각 25%씩 총 50% 비중으로 힘을 주어서 좀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10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8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라든지 유럽의 EMA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이 승인됐거나 아니면은 진행 중인 8개 기업에 모두 6.25%씩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상 중인 그런 기업들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검증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이제 피인수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로 이제 비중을 좀 분산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순도 100%의 비만 치료제 ETF로 집중해서 나온 그런 ETF입니다.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총 막 600조, 700조 되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해답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국내 최초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았는데 순도 100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에 집중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무래도 높은 성장성 때문에 저희가 비만 치료제에만 좀 집중을 한 ETF를 출시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약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라든지 아니면 위고비.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이렇게 한 3가지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위고비와 젯바운드 2가지 뿐이라고 보셔도 좀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게 이제 젯바운드인데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된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인구가 지금 미국에서 과체중 인구로 치면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다 이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2035년도에는 인구 절반이 비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비만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당뇨 치료제로도 느낌을 봤을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뇨 인구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당뇨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연령층에서도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만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1억 명인데 현재 10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8분의 1이 비만 인구고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그런 비만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폭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그런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었는데
연평균 비만 치료제 시장이 50%씩 굉장히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에 전체 시장 규모도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900억 달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큰 1000억 달러 규모로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 네, 맞습니다. 광고해준 격이잖아요. 네, 네. 뭐 그러고 나서부터 정말 수요가 넘쳐서 이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언론 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비만 치료제가 근데 지금 비싸잖아요. 네, 네. 괜찮나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라이 릴리의 잽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 수요만 따라가기에도 좀 벅찬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시판이 되는 그런 첫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은 또 떨어지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모라든지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비만 치료제가 막 만병통치약처럼 쓰일 네.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네. 뭐 치매 예방도 되고 뭐 심혈관에도 좋고 이런 네. 게 있던데 그것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자체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뇨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다가 비만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확장이 된 그런 네.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이 빠지면 다른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된 게 뭐 신부전이라든지 심혈관 계통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동맥 질환 아니면은 그런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확대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제로서의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익 확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이제 다른 적응증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비만 치료제에는 좀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장성이 높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M&A라든지 라이센스 확보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대형 제약사인 로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런 비만 치료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카못이라는 중소형 제약사를 3조 9천억 원에 작년 12월에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백신 치료제로 잘 알고 있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만 치료제 임상 중인 것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비만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적극적으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엔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네. 갖은 효능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전망이나 성장성, 업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두 종목을 50% 이렇게 넣는 건데 사실 저희야 이렇게 방송에 접하고 주식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익숙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뭐 일반 분들 사이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은 그렇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고비를 통해서 20kg의 감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예전 NBA 선수였던 찰스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젯바운드를 통해서 28kg 감량을 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로 했는데 결국은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감량이 성공한 것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그런 셀럽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밝혀지면서 굉장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히려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니까 명품 네. LVMH 루이비통을 보유하고 있는 걔네가 이제 시가총액이 1위였는데 지금은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이 1위이고요.
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시가총액 1위가 원래는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지금은 일라이 릴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에서 지금 승인을 받은 약이 아까 위고비랑 젯바운드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사용 치료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만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경구용, 그러니까 결국 입으로 복용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이 이미 발빠르게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이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양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M&A를 통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강소 제약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섹터 내에서 시총 1위를 한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네. 과거 제약하면 약간 항암이 네. 앞선 트렌드였다면 정말 지난해 일라이 릴리가 이제 제약 시총 1위로 올라오는 걸 보고 와, 메가 트렌드가 이쪽이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요들 종목의 50%, 나머지 네. 50%에 들어가는 종목들 소개도 해주세요. 총 10종목이다 보니까 8종목이 네. 이제 남잖아요. 그 8종목은 6.25%씩 동일하게 비중을 좀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동일 가중 방식으로 분산을 시킨 이유는 글로벌 이제 제약사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심인, 비중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강소 제약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뭐 추후에 그런 비만 치료제 뭐 임상이 통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라이선스를 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한테 피인수 된다든지 약간 네.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비중을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제 담게 되면 너무 좀 작은 비중으로 그러네요. ETF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수혜를 ETF의 성과로 온전히 좀 연결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6.25%씩 좀 동일하게 비중을 8종목에 분산을 해서 담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름만 네.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그 8개 종목들 역시 그 유럽 EMA라든지 미국 FDA에서 모두 임상이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로만 담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들만 선별을 했고 그 1조 원 이상인 비만 치료제 진심인 강소 제약사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선별을 해서 그렇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로는 최근에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스트럭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진행 중이고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베링거, 인겔하임과 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그런 질랜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이 진행 중인 바이킹도 보유를 하고 있고 희귀성 소화비만 치료제를 지금 판매 중인 리듬 파마슈티컬스 같은 종목들을 강소 제약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만 치료제로 딱 압축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했을 때 장점 그리고 혹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점, 네. 주의점 이런 것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게 예상이 네. 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성장성을 온전하게 이제 ETF의 수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만 치료제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한 저희 ETF가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테마 쪽, 이쪽 제약 섹터 쪽은 예전부터 좀 변동성이 컸던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드린 저희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가져가시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낮추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쪽 섹터 투자에 대한 그런 유효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꾸준히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관련 내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정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